존경하는 34만 7,500명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발로 뛰는 동대문구회를 만들고 계시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필영 구청장과 구 간부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 1동, 전농 2동, 답심 1동 지역구의 정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바포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바로잡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앞으로 2030년이면 동대문구청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4대 5대 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설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동대문구회로 들어와서 환경자원센터를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의 관리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2030년 완전히 고물된 고철 덩어리가 동대문구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고물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국민의 혈세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동대문구청에서 앞으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영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바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필영 구청장님께서나 저나 바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바포에서 찾아가는 바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바포 측에서는 동대문구청에서 밥을 못 푸게 한다고, 어려운 분께 밥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 유상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에서는 밥을 못 푸라는 게 아니죠, 부청장님? 밥을 잘 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바포 측에서 자꾸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당한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판단은 그 바포에 직접적인 그 대응을 했을 경우에 그 바포의 논리가 그 바포의 그 포퓰리즘 속에 저희가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철거나 아니면 시정 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바포 측에서 불법적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과 거기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라고 했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이행 강제금을 서울시와 바포 측에 공동 부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공약으로 그 바포 측에 좀 더 개선 밥을 퍼 드리는 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자는 방안이지 밥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죠? 아니, 밥을 푸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푸는 거고, 다만 저희가 그 원하는 그런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좀 해달라.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철거해달라. 그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를 안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법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불법 건축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건축물 사용 중단 요청을 이제 바보 측에다 하고, 또 서울시에다가 사유진의 그 위반 건축물 조치 및 행정재산 관리 요청을 또 했고,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포 이행강제금 그 납부 기한이 이제 미납되지 않았습니까? 1월 27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를 지난 2월 1일에 했고, 또 체납고지를 3월 15일에 했습니다. 4월에 저희가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할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 재산 압류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포 문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저는 2006년부터 바포가 우리 전농동 답심리 지역 주민께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환경이 바뀌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많은 그 주택이 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인식이 틀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포도 찾아오는 바포에서 찾아가는 바포를 하자는 겁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밥차를 해주면은 밥차 만들어주면 밥차에다 밥 싣고 나가서 서울역 청량역 서울역 용산역 파고다공원 앞에서 밥을 퍼드리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바포의 문제는 법대로 행정 절차대로 똑바로 처리를 하셔야지만이 기존의 동대문구에서 불법 건축물로 등재돼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물은 동대문 구민이 섭섭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다음에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얼마 전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환경을 잘 보고 오셨을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좀 어수선하다. 그리고 좀 냄새도 많이 난다. 개선 여지가 참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거에서 이제 냄새 악취 제거가 이제 가장 시급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플라스마라고 그 냄새 제거 그 기계를 지금 일부 도입했고, 그것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그 전층에다가 플라스마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구현이 된 다음에 7월 달부터 몇 번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하 3층부터 한 번 가면 한 2시간 이상을 돌고 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에서 다른 문제점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 구청장께서는 분리수거하는 그 근로자들이, 물론 동대문 구민도 있을 거고 타구 구민도 있을 거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을 겁니다.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와 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서희건설의 이제 환경자원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근로자들 임금이 얼마냐 들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실무자들 의견은 이제 서희 측에서 이제 할 거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전달하겠다. 저희가 그때 그런 조치를 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이필영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고 권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필영 구청장께서 출간한 책 동대문을 걷다에서 동대문구를 9바퀴 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대문 이필영 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취임한 지 이제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동안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제는 보고서는 다 이해합니다. 네. 저는 이필영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대문구를 9바퀴 돌면서 동대문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동대문구 행정을 먼저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 각 과별 팀, 주무관부터 팀장들을 물론 차담회 해가지고 보여주시는 홍보성도 좋고 친근감도 좋지만은 각 팀별로 구청장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업무 보고를 받고 팀장 얼굴도 알고 직원들 얼굴도 알고 그러면서 업무 파악도 하고 직원들의 인사고과도 매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물을 거 없습니까? 네. 이필영 구청장님께 전문 용어를 물으면 대답을 못해서 또 서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안 물었습니다. 부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네, 부청장입니다. 네.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는 이제 구청장님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뭐 구민들한테 욕먹을 짓을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무슨 행정은 제가 봤을 때 부구청장이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바퍼 문제, 예, 뭐 거기서 잘못되면 역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부구청장께서 책임지고 진짜 행정, 법 똑바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대응하고자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그 바퍼 관련 TF 회의를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부청장님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정확히 예, 방식까지는. 네. 아까 이 말을 구청장한테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모를 것 같아서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십시오, 부청장.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나 그 방식 아는데. 네, 그 주택교통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이필영 구청장님께서 바퍼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네.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강제 이행금 부과 이런 거는 국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네. 주택과.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은 어때요? 저희는 저희 청의 방향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법과 원칙이고요. 일반 홍보나 이제 대외적인 발표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그런 절차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산 압류 절차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토지 사용 승낙 취소에 대한 요청도 이미 드렸고요. 또 바퍼로 인한 주변 교통 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주변 환경 개선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지금 약속도 좀 받아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그 동대문구에 하루에 수십 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민원이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돼서 막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입주민들, 그리고 용두동 전에 시장에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 입주민들, 이분들하고 크리스티, 신성 아파트, 내면 위브 아파트 이런 분들이 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퍼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서명을 한 10,000명 이상을 받았어요, 현재요. 그래 그 민원서를 가지고 언제 동대문구에 또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바퍼 처리를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세요.
주민복지구청 손한식입니다. 저희 그때 구청장이 이필용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예, 동대문구 인수위원회가 생겼었어요. 네? 예,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그 바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바포에 현수 조사를 하자고 그랬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 예. 그래 지금 조사 됐습니까? 최근에 그 바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출구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출구 조사를 했는데 예. 인원이 몇 명이 아니라 동대문 구민이 몇 명. 그 출구 조사를 통해서 저희 동대문 구민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60%는 몇 명이에요? 그때 제가 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 한 3일간 조사를 했던 부분이라서 많은 인원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그 국장이 저한테 답변하기는 동대문 구민이 이용하는 숫자는 예, 하루에 120명에서 130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 하루에 500명은 밥을 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게 380명이었어요.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 타구에 오는 분들 무슨 구에서 몇 명 오는지 현수 파악 됐습니까? 타구에서 어느 구에서 오신 거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거 하라고 인수위원회 그 안건에 올라가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제가 보건정책과장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8월 달에 저희가 주택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그러면은 그 인수위원회 그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보시고 예, 지금부터라도 동대문 구민이 몇 명, 타구에서 몇 명 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거 뭐 또 인권 침해고 뭐 기본 뭐 개인 기본 정보 뭐 유출이고 어쩌고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 동대문구에도 사법 경찰 있죠? 예. 특사경 그분들이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질문하려고 합니다. 네, 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문제점이 지금 제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환경자원센터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인데요. 그 민간에서 이제 동대문의 모든 쓰레기를 이제 책임 처리하게 돼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온갖 그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악취부터 시작해서 그 폐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문제점들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안고 있는데 왜 개선을 방안을 찾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그 사업 시행 자체가 그 책임이 이제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이제 시시해박에 의해서 규정을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시설 개선이라든가 어떤 성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사업 시행사 측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사항들은 전부 저희가 이제 그 운영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돈으로 그 사용료를 통해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했듯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에 한 63억이라는 지원금 그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비용을 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관리 회사에다가 지급을 했고요. 네. 2022년도에는 한 67억을 지불을 했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7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우리 동대문 구에서 현장 방문 갔을 때 그분들 답변이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적자는 본인들이 그 서희건설이 처음에 35%를 출자하기로 하고 건축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돈 안 내고 620억이라는 돈을 먹었잖아요. 그래놓고 대출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나가서 부족한 걸 가지고 왜 적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운영비에는
처리 비용도 있지만은 관리 비용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계 설비가 고장나면 고치는 비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예산을 주고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구청의 행정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건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이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서희건설에서 TSK 다시 서희건설로 그 운영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용료 부분도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60억에서 70억 가까이, 금년도 기준으로 73억까지 나가는데 그 사용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든지 간에 저희가 그 한수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사용료란 부분은 2003년도 10월 기준으로 불변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이제 사용료가 책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73억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가 저희가 고정 사용료가 한 금년도 기준 5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변동 사용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들입니다. 네, 답변은 그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적 사항을 제가 쭉 예. 할 건데요. 보시고 나서 개선점을 찾기 바랍니다. 아셨죠? 들어가세요. 구청장님, 아까 답변 들어간 거 섭섭하시죠? 나오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의 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블로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뜨거운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 전에 그 발효화 방식에서 그 톱밥과 슬러지를 섞은 다음에 퇴비를 발효화시키는 그 압축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슬러지가 되고 그 슬러지를 갖다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슬러지 처리 과정에 이게 비산 먼지가 나오면은 그 악취 저감 장치가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 설치를 이제 재고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또 하려고 그러면은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그 슬러지를 갖다가 지금 경북 그 안동과 봉화 지역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그 30톤씩 해서 그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한 10톤 정도로 이렇게 잘게 나눠서 하면은 그 악취를 갖다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예요? 그 방식이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근데 연계성 그 부분은 또 더 구체적인 거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가보면서 반성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 5년도에 서희건설에서 현기성 음식물 처리 방식으로 환경자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서희건설이 현기성 음식물 처리 방식을 동대문구 구청 바로 앞에 설치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다. 2006년 11월 달에 서희건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8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가서 PPT를 보시면은 진짜 멋지게 진다고 해놨습니다. 동대문구에 제출한 설계대로 된 게 없습니다. 처음에 전기를 620만 킬로 연 생산을 해서 27억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만 4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저탄소 이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2022년 7월 달에 본 의원이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발전기는 돌아가지도 않았고 공기청정기도 돌아가지도 않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우리 갔을 때 똑같이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안규백 의원께서 9억이라는 예산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썼는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확인했습니까?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혐기성입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슬러지를 퇴비와 사료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서희건설이 부산 사상구에 17톤짜리 조그마한 혐기성 방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동대문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서희건설에서는 혐기성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어디도 한 곳이 없습니다. 1톤의 음식물에서 염기를 빼기 위해서는 1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저장고에 한 달 내내 음식물 저장하고 있다가 침칠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빠지면은 뚜껑도 없는 물 수집구에다가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합니다.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이건 아까 우리 환경자원센터 분리수거 장소 너무 열악하죠? 보셨죠? 환경 바꿔줘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통에 부으면은 로라를 타고 비닐우, 폐기물 이런 것이 분리수거해서 일로 나옵니다. 저 통에 담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수거할 때 냄새 난다고 뚜껑 팍 덮은 통에다가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분리수거, 폐기물 졸로 툭툭툭 위에서 떨어지는데 뚜껑이 없는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관리 부실입니다. 맨날 악취 제거, 탈취제 넣고 송풍기 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면은 냄새는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보셨죠? 생활 폐기물입니다. 한 달에 270톤 압축해서 나갑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기에는 일회용 라면을 먹고 버린 용기, 음식물 배달받은 용기,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있는 용기 다 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PPT 보실 때는 바로 눌러서 이동용 차량에다 넣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 넣습니다. 저렇게 쌓아놓습니다. 계속. 여기서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고 침출수가 나오고 냄새가 납니다. 왜 이렇게 관리합니까? 왜? 바꿔야 됩니다. 나오는 즉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냄새 제거가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2년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보물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자원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2.4라고 했죠? 2억 4천 주고 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조에 넣어서 한 달 동안 지나가면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생물이 열을 가해서 산화가 됩니다. 그 열이 음식물 쓰레기를 태웁니다. 나무잡잡하게. 그 발생되는 열로 발전기를 돌려서 1년에 620만 킬로와트 만들어서 227억을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설명드렸죠? 며칠 전에 한 달에 5천만 원도 안 나온답니다. 본인들 말로. 그러면 설계도상에 발전기가 안 들어간 거겠죠? 거저먹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설비가 들어왔으면은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2030년 동대문구로 돌려받았을 때 고물이 되고 고철이 되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12년 동안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필영 구청장을 도와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환경자원센터 관리 제대로 하고 행정 절차 제대로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주십시오. 이 설비가 한 달 동안 들어있던 저장고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 통에다 넣으면은 퇴비화가 되고 사료화가 됩니다.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퇴비화로 나온 거, 사료화로 나온 거 먹어봤습니다. 구수합니다. 근데 염분을 안 뺍니다, 지금. 염분을 안 빼다 보니까 퇴비화도 안 되고 사료화도 안 되는 겁니다. 염분이 있는 음식물 찌꺼기 논에다 밭에다 뿌려 보십시오. 토양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27개 혐기성 시설에서 퇴비화 사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2억 4천 주겠죠? 원래 설계도면대로 안 됩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화 하려고 사료화 하려고 톱밥 넣고 돌리고 열 가다 보니까 구멍이 막혀서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방지하는 설비를 왜 해줘? 그거 몰라서 이 설비 넣고 그 핑계대고 이거 작동 안 합니까? 이거를 작동 안 하다 보니까 이 설비를 작동 안 하다 보니까 그저 한 달 동안 차여있던 저장고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패된 것이 운반용 차량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뚜껑도 없습니다. 뚜껑도 없이 쏟아붓고 그거 싣고 나갑니다. 그리고 쌓여 있으면은 한 통, 두 통 운반용 차량에 그냥 쏟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막 덮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관리 부실로 냄새를 60%, 70% 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청소과 고생하시는 청소과 직원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성영 구의원 쪽에 또 어떠한 질문에서
공무원들이 힘들게 할까? 저는 공무원들 힘들게 하라고 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자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4월 달에 제가 치맥 한번 쏘겠습니다. 마음 끓여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을 질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공무원이 이 설비가 뭔지 모릅니다. 이제 배워야죠. 그래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가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듣지 마시고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가시면은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PPT 복사 떠오세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그걸 계속 보십시오. PPT 내용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점 찾아서 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PPT 내용대로. 그럼 냄새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대로 기계가 설치가 안 됐다면은 설계대로 기계 넣으라고 서희건설에 요구하십시오. 서희건설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2030년 이거 누가 할 사람 없다. 우리가 또 해먹는다.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불량이 아니고 고물이 아닌 설비 2030년도에 받아서 더 관리 잘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지적사항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